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 위법을 허용한 효과는 채구공증. 위법을 허용한 효과는 채구공증. 특히 이 함정수사는 사례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단문으로 대비한다 하더라도 단문에서 특별히 추가되는 것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매우 용이하게, 사실은 함정수사 같은 경우가 단문으로 나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판례를 좀 더 정확히 쓰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위법을 허용한 효과는 채구공증. 자, 서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의 함정을 사용하여 범위를 검거하는 수사 기법을 말하고, 특히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해서 허용 여부가 문제되죠. 자, 종류는 기회 제공형과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뉘는 게 학설인데, 이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풀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 답안에서.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위를 유발시키는 형태인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두 가지를 학설에서는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 함정수사로 개념 정의하고 있죠. 즉 기회 제공형은 애초에 함정수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와 같이 나오는 이유는 함정수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고, 판례의 정의도 해석이 없는 한 판례가 생각하는 저희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먼저 법적 성질은 수사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일정 범위의 함정수사는 임의수사로서 허용이 되죠. 그래서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가 논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을 위법하다고 보는 주관설, 혹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무조건 위법하다는 주관설. 그 다음에 어떤 유혹 방법을 문제 삼는다 해서 탁 요약하면 사술계략이 사용된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객관설. 그 다음에 주관설에 대하여 기회 적용이라도, 기회 제공형이라도 사술계략이 사용되면 위법하다는 통합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학설은 범위가 유발되는 형태와 어떤 사술계략이 사용되는 형태로 잡아가지고, 사술계략이 위법하다는 게 있으면 위법하다는 게 객관설, 범위 유발이 위법하다는 게 주관설,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위법할 수 있다는 게 통합설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통합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만, 더욱이 수사기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범위를 유발시킨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주관설이지만 주관설과도 달라요.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거기다 나아가 이게 여기까지는 100%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최근 추세에서는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외우십시다. 왜냐하면 최근 추세는 무조건 판례가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아가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위법한 함정수사를 좁게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범위가 유발되면 무조건 위법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바로 사술계략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즉 우리 판례가 보는 것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외워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제가 다 줄여놓은 건데요.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렇게 봤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검토, 일단 범죄의 진화와 은밀성을 고려할 때 판례와 같이 사술계략을 사용해서 범위를 유발시킨 경우만이 신의칙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와 관련해서 채구 공증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체포 구속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구속 취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수사상 불법은 구속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통설은 구속 취소 또는 체포 구속 적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우리 판례는 구속 취소라는 제도를 거의 안 쓰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향, 함정 수사에 대한 논의는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 바로 어떻게 위법한 함정수사 증거만 배제하고 말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그냥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꼬드겨서 사술계략을 써서 꼬드겨서 범죄를 만들어내서 사건을 조작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걸 애초에 공소권 남용해서 형식재판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와 같은 수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이걸 이제 공소권 남용론인데, 그래서 형식재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식재판으로 해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다면 유일한 일반 조항은 327조 2호밖에 없어요.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은 여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 부분에 포섭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례도 거기에 포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로서는 먼저 무공명가라고 했어요. 이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연결성을 했기 때문에 무죄로 가야 된다. 배심원에 의한 무죄 판결. 그 다음에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을 하자는 견해.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처벌 적격을 잃어서 면소로 가야 된다는 게 일본 견해입니다. 일본은 면소가 추상적 사유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함정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을 가자. 가벌설 내지는 유죄 판결설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판례는 어떻게? 바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27조 2호를 그 표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해서 공소기각 판결설이고, 자,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냐? 위법한 함정수사는 신의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현저히 침해. 따라서 그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헌법 12조 1항에 위반하여 무효. 공소기각으로 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수사 신의칙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여기까지 해도 좋아요. 수사 신의칙 위반으로 그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헌법 12조 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이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증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 함정수사가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 증거는 위수종 처리한다.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법한 함정수사면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위수종은 또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한 5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함정수사에 한 4건 있고 공개된 것은 한 2건이에요. 2건은 아예 공개도 안 됐어요. 그리고 딱 한 건이 있는 것은 일반의 누락기소사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이 사실은 몇백만 건 있는데 그 중에서 5건이에요. 그래서 로또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현저한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함정수사가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가 되면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좀 위법성만 있고 공소기각 하기까지 정도로 심한 건 아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관련한 수집한 증거만 배제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타의 구제 수단으로서 수사상 준항고. 자, 위법한 함정수사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하다가 일정한 처분. 우리가 수사상 준항고는 수구 앞 변호인 참여예요. 뭐 구금에 관한 처분이나 압수에 관한 처분, 변호인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수사상 준항고가 될 여지도 있고, 기타 국가배상 청구가 이제 기본이 될 것 같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형사추금도 대처가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위법한 함정수사가 공소제기에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암기를 해둬야 돼요.
이것은 사례에서도 쓰고 앞으로 가면 이건 너무 쉽게 갈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의의 함정수사의 개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종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체포구속에 미치는 영향, 채구공증, 그래서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주 극심한 탑 클래스만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판결이고 그 외에 못 미치는 정도면 위수종으로서 그 과정에 수집한 증거만 배제하는 형태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판례는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상 불법은 구속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계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위법을 허용한 효과는 채구공증하고 함정수사에서 앞, 뒤, 그 다음 채구공증이 뒤에 따라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